수세기 동안 인류가 밤하늘의 거대한 목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 표면을 수놓은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붉은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이 대적점이라 불리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단순히 행성 상층부를 떠도는 거대하고 평면적인 폭풍에 불과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이 바다 위를 휩쓸고 지나가듯 목성의 대기 위를 부유하는 구름의 유희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공개한 탐사 결과는 우리가 가졌던 이 오래된 상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엎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붉은 베일 너머, 그리고 그 심연의 아래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의 물리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미지의 질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우주의 괴물이 실제로 얼마나 깊고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 어떤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목성이라는 행성은 그 자체로 탐사선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방사능 벨트가 행성을 감싸고 있으며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계도 단숨에 으스러뜨릴 수 있는 압도적인 중력과 밀도 높은 가스층이 장막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두꺼운 암모니아 구름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 어떤 가시광선 카메라도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지구를 떠나 긴 여정 끝에 목성에 도착한 주노 탐사선은 달랐습니다. 주노는 가시광선 대신 특수 설계된 마이크로파 방사계 마이크로웨이브 레디오미터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성용 엑스레이와 같아서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가스층을 투과하여 목성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노가 보내온 데이터가 지구에 도착했을 때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놀라게 한 사실은 대적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적점은 단순히 목성 대기 상층부에서 출렁이는 구름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주노의 관측 결과 이 거대한 폭풍은 행성 내부로 무려 300km에서 최대 500km까지 뻗어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수치인지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목성의 대적점 안에 가져다 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놀랍게도 이 폭풍의 바닥은 우주정거장이 지구 위를 돌고 있는 궤도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즉, 대적점은 하나의 폭풍이라기보다는 행성 내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거대한 질량의 기둥이자 목성이라는 거인이 내뿜는 거대한 숨결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깊은 뿌리는 단순히 구조적인 깊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열기 엔진의 핵심 동력권이기도 합니다. 주노 탐사선은 대적점의 하부가 상부보다 훨씬 더 뜨겁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층부의 차가운 대기와 하층부의 뜨거운 열기가 만나 형성된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는 대적점을 영원히 멈추지 않는 거대한 열역학적 기계로 탈바꿈시킵니다. 목성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열 에너지가 이 폭풍의 연료가 되어 시속 640km에 달하는 초강력 풍속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기상현상을 만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대적점은 목성 스스로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자가 발전하는 거대 괴물인 셈입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중력의 신비에 있었습니다. 주노가 대적점 상공을 근접 비행할 때 탐사선의 궤도가 미세하게 요동치는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대적점이라는 폭풍 자체가 주변의 다른 대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질량을 가지고 있어 고유의 중력 신호를 내뿜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폭풍이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기체의 흐름이 아니라
엄청난 밀도로 응축된 물질과 에너지의 집합체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붉은 소용돌이는 사실 수천만 톤의 물질이 고도로 압착되어 소용돌이치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물리적 실체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대적점 내부의 모습 또한 단순한 회전이 아니었습니다. 나사의 고해상도 시뮬레이션과 준호의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한 결과 대적점 안에는 폭풍 속의 폭풍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붉은 구름 사이사이로 수많은 미세한 필라멘트들이 얽혀 있으며 이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끊임없는 난류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대적점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흩어지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안쪽에서 단단히 결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며 전체 기계를 지탱하는 것처럼 이 작은 소용돌이들이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력하고 깊은 뿌리를 가진 대적점도 기묘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의 관측 기록을 살펴보면 대적점은 점점 옆으로 좁아지며 그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9세기만 하더라도 대적점 안에는 지구 3개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지구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수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폭풍이 옆으로 줄어드는 대신 위아래로는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거대한 폭풍이 더 높고 날씬한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점이 소멸의 길로 접어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진화의 단계에 들어선 것인지에 대한 인류 최대의 우주적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나사의 이러한 발견들은 단순히 목성이라는 한 행성에 대한 정보를 넘어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성은 이제 단순한 가스 행성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수많은 외계 행성들의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천연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대적점의 깊은 뿌리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력학적 춤사위는 우주의 거대 가스 행성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순환시키고 시스템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성의 붉은 눈 속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름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주가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가장 웅장하고도 기괴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시면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그 붉은 베일이 완전히 벗겨지는 날, 우리는 어쩌면 생명과 우주의 기원에 대한 더욱 근원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눈을 돌린 이래 목성의 대적점은 언제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상징이었습니다. 17세기 천문학자들이 처음으로 망원경을 통해 이 거대한 붉은 점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색깔의 변화인지 아니면 거대한 대륙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일시적인 기상현상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류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를 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수백 년 동안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회전해온 폭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이 폭풍의 겉모습만을 바라봐야 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목성이라는 행성이 가진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환경 때문입니다. 목성은 가스 거인입니다. 발을 딛고 설 단단한 지면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 행성은 상층부로 갈수록 극도로 희박해지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밀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점을 관찰할 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수천 킬로미터 두께의 암모니아 구름과 메탄 그리고 정체불명의 화합물들이 뒤섞인 불투명한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마치 거대한 요새의 성벽처럼 내부의 비밀을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성 주변을 감싸고 있는 치명적인 방사능 벨트는 인류가 보낸 그 어떤 탐사선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기존의 탐사선들이 보낸 가시광선 카메라는 오직 구름의 최상층부, 즉 피부만을 촬영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려는 시도는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손전등 하나 없이 거대한 산맥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던 장벽을 허물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나사의 주노 탐사선입니다. 2011년 지구를 떠나 5년 동안 28억 킬로미터를 날아간 주노는 이전에 그 어떤 탐사선과도 궤를 달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주노의 임무는 목성의 겉모습을 찍는 것이 아니라 목성의 심장과 내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주노는 마이크로파 방사계 (Microwave Radiometer) MWR라는 혁신적인 장비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장비의 원리는 우리가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나 CT 촬영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가시광선은 두꺼운 가스층에 막혀 튕겨나가지만 특정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는 이 거대한 구름층을 투과하여 행성 깊숙한 곳에서 방출되는 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주노는 목성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극궤도를 비행하며 이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대적점의 수직 구조를 층층이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노가 보내온 첫 번째 데이터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 과학계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수세기 동안 믿어왔던 폭풍은 대기 상층부의 얕은 현상이다라는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많은 학자들은 대적점이 목성의 얕은 대기권 상단에서만 소용돌이치는, 말하자면 행성 표면의 기스 같은 존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주노의 눈이 투과한 결과 대적점은 단순한 구름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성 내부 깊숙한 곳에 거대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준 대적점의 깊이는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관측 결과에 따르면 대적점의 소용돌이는 목성 구름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무려 300km에서 500km까지 뻗어 내려가 있었습니다. 수치로만 들으면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구의 환경과 비교해보면 그 규모가 얼마나 괴물 같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의 높이는 고작 8.8km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조차 깊이가 10km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적점의 뿌리는 이보다 수십 배나 더 깊은 곳까지 닿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적점을 지구에 가져다 놓는다면 그 바닥은 지구의 지각을 뚫고 들어가 멘틀 깊숙한 곳까지 닿을 정도의 깊이입니다. 더욱 시각적이고 충격적인 비교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상공 400km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ISS를 떠올려 보십시오. ISS는 우리가 흔히 우주라고 부르는 적궤도 공간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의 대적점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둥으로서 지구의 지표면에서 ISS가 떠 있는 우주 공간까지의 거리보다 더 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폭풍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지구로 치면 지표면에서 우주 끝까지 연결된 거대한 회전하는 벽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행성 내부의 역학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거대 구조물인 셈입니다. 이러한 뿌리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폭풍의 뿌리가 이토록 깊다는 것은 대적점이 단순히 대기 상층부의 바람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목성 내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에너지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며 수증기를 에너지원으로 삼고 육지에 상륙하면 그 동력을 잃고 소멸합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육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점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밀도가 높은 목성의 심부 대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깊은 뿌리가 일종의 빨대나 도관 역할을 하며 목성 내부의 막대한 열을 상층부로 끌어올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폭풍을 회전시키는 거대한 엔진의 연료가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이 깊은 뿌리가 목성의 대기 순환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500km라는 깊이는 목성 대기에서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이 깊이로 내려가면 가스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부드러운 기체가 아닙니다.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기체와 액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초임계 유체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대적점의 뿌리는 바로 이런 고밀도의 환경까지 뻗어 내려가 있으며 그곳의 무거운 물질들을 휘저어 상층부로 솟구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대적점을 붉은색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도 이 깊은 뿌리가 내부의 화학 물질들을 밖으로 끌어올려 태양광과 반응시키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준호가 밝혀낸 사실은 대적점이 우리가 보던 것처럼 평면적인 점이 아니라 행성 내부를 관통하는 거대한 실린더 혹은 쐐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뿌리는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내부 열, 그리고 자전 에너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우주의 기하학적 경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눈을 피해 숨겨져 왔던 이 깊은 뿌리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우리는 비로소 목성이라는 거대 가스 행성이 단순한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되고 역동적인 수직 구조를 가진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이의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대적점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소멸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구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왜 그 바닥은 상층부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지, 그 기괴한 온도 차이가 만들어내는 무한 동력의 비밀을 향해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대적점의 뿌리는 단순히 깊은 것이 아니라 목성의 심장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집약시키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열기관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발견된 열기의 정체는 우리가 알던 열역학의 상식을 다시 쓰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적점의 거대한 뿌리가 목성이라는 거인의 육체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과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즉각적으로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거대하고 깊은 구조물이 어떻게 수백 년 동안이나 소멸하지 않고 그 압도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구의 기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폭풍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폭풍은 마찰과 저항에 의해 곧 힘을 잃고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적점은 인류가 망원경을 발명한 이래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가져온 데이터는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으로 대적점 내부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열기 엔진의 존재를 지목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바람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행성 내부의 열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연구기관에 가까운 기계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 엔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성이라는 행성이 가진 독특한 에너지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기상현상의 주된 원동력입니다. 태양빛이 지표면과 바다를 두고 그 열기가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구름과 폭풍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빛만으로는 그 거대한 대기를 휘저을 만큼의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성은 기이하게도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성 탄생의 잔재인 중력 수축 에너지가 행성 중심부에 여전히 거대한 용광로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적점은 바로
이 내부의 태양이라 불리는 목성 신부의 열기를 빨아들여 회전하는 거대한 열기 엔진입니다.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을 수직으로 해부하며 측정해낸 온도 데이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대적점의 최상 층부, 즉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보는 붉은 구름의 상단은 영하 100도가 넘는 극저온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주노의 마이크로파 방사계가 대적점의 뿌리인 300km에서 500km 아래를 측정했을 때 그곳은 상층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고온의 영역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엄청난 온도 차이, 즉 19배 thermal gradient가 바로 대적점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솟구치려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대적점 내부에서는 이 거대한 수직 대류가 행성급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500km 아래에서 가열된 고밀도의 가스들이 거대한 기둥을 이루며 위로 솟구쳐 오르고 이것이 상층부의 차가운 대기와 충돌하면서 강력한 회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을 지구의 허리케인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구의 허리케인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자멸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허리케인이 육지에 상륙하는 순간 수증기 공급이 끊기고 지면과의 마찰로 인해 급격히 에너지를 잃습니다. 반면 목성에는 발을 딛고 설 육지가 없습니다. 마찰로 에너지를 뺏어갈 지형 지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적점의 해수면 역할을 하는 것은 목성 내부의 끝없는 열기입니다. 이 열기는 수억 년 동안 식지 않을 거대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즉, 대적점은 연료가 바닥날 걱정이 없는, 그리고 멈추게 할 장애물도 없는 완벽한 환경에서 돌아가는 괴물 같은 엔진인 셈입니다. 주노가 측정한 대적점의 풍속은 시속 640km를 상회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5등급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풍속이 시속 250km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입니다. 시속 649km의 바람은 지구상의 그 어떤 건축물도 단숨에 가루로 만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람이 수백 년 동안 일정한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대적점 하부의 온도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적점의 뿌리 부분이 주변 대기보다 훨씬 더 뜨겁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가 기압 차이를 만들고 그 기압 차이가 다시 강력한 제트 기류를 형성하여 폭풍의 외곽을 단단히 감싸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폭풍을 가두고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열 팽창과 압축이라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가 목성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구현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목성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가스는 엄청난 압력에 눌려 있다가 상층부로 올라오면서 급격히 팽창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며 온도가 낮아지는데 대적점은 이 과정을 거꾸로 이용해 다시 하강 기류를 형성하고 내부로 열을 재순환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열이 단순히 위로 올라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폭풍 내부에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점이 영구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핵심 비결입니다. 주노의 발견은 대적점이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목성이라는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로 이어졌습니다. 목성 내부의 과도한 열기가 특정 지점으로 집중되어 방출되는 과정에서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행성의 열적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라디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적점이 없다면 목성 내부의 에너지는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폭발하거나 행성 전체의 대기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열기 엔진의 존재는 대적점의 독특한 색깔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적점이 왜 붉은색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분분하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깊은 곳의 열기 엔진이 목성 심부에 존재하는 인, 포스포루스이나 황설포 같은 화합물들을 상층부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끌어올려진 물질들이 상층부에서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하여 붉은색을 띠게 되는 광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즉, 우리가 보는 그 붉은 빛은 대적점이라는 엔진이 목성의 내장을 끊임없이 휘저어 밖으로 분출하고 있다는 시각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구의 기상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규모와 논리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대적점을 보며 단순히 큰 폭풍이다 라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행성 내부의 열 에너지를 무한히 회전력으로 바꾸는 수천 킬로미터 크기의 거대한 유체역학적 기계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노 탐사선이 포착한 온도 데이터의 미세한 변화들은 이 엔진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목성의 가혹한 중력과 압력 속에서도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적점을 볼 때 단순히 구름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45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때 남겨진 태고의 열기가 어떻게 거대한 소용돌이로 변하여 현재까지 살아 움직이는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기 엔진은 목성이라는 거인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우주가 에너지를 얼마나 거대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존하고 변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엔진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열기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노는 이 폭풍의 심장부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무게와 질량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공기로 이루어진 폭풍이 어떻게 탐사선을 직접 끌어당기는 중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제 우리는 대적점에 보이지 않는 무게, 그 거대한 질량의 미스테리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언제나 표면의 화려함에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목성의 대적점 또한 수세기 동안 인류에게는 그저 거대하고 기묘한 색깔의 소용돌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의 세계에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진실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인 중력에 의해 밝혀지곤 합니다.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의 깊은 뿌리와 열기 엔진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나사의 과학자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폭풍은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노가 대적점 바로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수행한 중력 측정 실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숨겨진 질량의 미스터리를 세상 앞에 드러냈습니다. 대적점은 단순히 공기가 흐르는 소용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물리적 실체이자 행성의 중력 지도를 비틀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질량의 집합체였습니다. 중력은 우주에서 가장 정직한 척도입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그 휘어짐은 중력이라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나사는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 상공을 통과할 때 이 보이지 않는 힘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중력 과학 실험 Gravity Science Experiment을 설계했습니다. 이 실험의 원리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주노가 목성의 중력장에 끌려갈 때 지구의 심우주 통신망 Deep Space Network은 주노가 보내는 라디오 신호의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만약 주노가 비행하는 경로 아래에 주변보다 더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물질이 존재한다면 그 질량이 주노를 미세하게 더 강하게 잡아당길 것이고, 이로 인해 주노의 속도는 아주 찰나의 순간 동안 빨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측정 방식입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속 수십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탐사선의 속도가 단 0.01mm 매초 mms만큼만 변해도 나사의 안테나들은 그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주노가 대적점의 붉은 소용돌이 바로 위를 통과하던 그 운명의 순간, 지구의 수신기에 포착된 데이터는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적점이 위치한 지점에서 중력의 혹 아노말리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대적점이라는 폭풍이 주변의 다른 대기층보다 훨씬 더 밀도가 높고 무거운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기체로 이루어진 폭풍이 어떻게 고체 대륙이나 산맥처럼 고유한 중력 신호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밀도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지구의 구름은 아무리 거대해도 행성 전체의 중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구름은 공기 중에 떠 있는 미세한 물방울들의 모임일 뿐이며 그 질량은 지각의 암석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목성의 대적점은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폭풍은 500km 깊이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목성의 압력은 지구 해수면 압력의 수만 배에 달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압력 하에서 수소와 헬륨 가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체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금속과 액체의 중간 단계인 고밀도 상태로 압착됩니다. 대적점은 이 고밀도의 물질들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가두고 응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준호가 감지한 중력의 변화는 대적점 내부의 거대한 질량의 덩어리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국지적 질량 집중 (mass concentration)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적점의 강력한 회전력과 내부의 열기 엔진이 결합하면서 주변의 대기 물질들을 강제로 한 곳에 모으고 압착하여 일종의 가스로 된 산맥을 형성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적점의 이 질량 덩어리만을 따로 떼어내어 저울 위에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지구상의 그 어떤 거대한 산맥보다도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단순히 공기가 빠르게 도는 것이 아니라 수조 톤에 달하는 고밀도, 물질이 거대한 기둥을 이루어 행성 내부를 짓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초맵이 숨겨진 질량의 발견은 대적점의 장수 비결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제공합니다. 질량이 크다는 것은 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회전하기 시작한 거대한 질량 덩어리는 그 관성으로 인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대적점이 수백 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가벼운 구름이 아니라 엄청난 무게를 가진 중력적 실체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거운 팽이가 가벼운 팽이보다 훨씬 더 오래 도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적점은 목성의 대기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바다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온 거대한 섬, 혹은 거대한 중력의 닷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질량의 집중은 목성 전체의 중력장 구조에도 미세한 왜곡을 일으킵니다. 목성은 완벽한 구형이 아니며 내부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하지만 대적점이라는 이 거대한 질량의 혹은 목성의 자전축과 중력 분포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는 목성이라는 행성이 단순히 가스가 균일하게 섞인 덩어리가 아니라 대적점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행성 곳곳에서 중력의 균형을 깨뜨리고 재배치하는 역동적인 전쟁터임을 보여줍니다. 준호의 중력 데이터는 대적점 하부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무거운 원소들, 예를 들어 암석이나 금속 성분들이 폭풍의 회전에 휘말려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질량의 존재는 에너지 질량 등가라는 거창한 물리 법칙을 떠올리게 할 만큼 경이롭습니다. 대적점 내부에 가공할 만한 운동 에너지가 엄청난 압력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물리적 무게를 가진 실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류의 기상학적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우리는 이제 폭풍을 볼 때 바람이 분다고 표현하는 대신 질량이 이동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준호가 느꼈던 그 미세한 끌림은 수억 킬로미터 밖에서 우리가 막연히 상상만 하던 목성의 실체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량과 중력의 발견은 대적점 내부의 혼돈을 설명하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질량이 모여 거대한 기둥을 이루고 있다면 그 거대한 질량 덩어리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준호의 카메라는
중력 데이터가 가리키는 그 무거운 심장부 근처에서 또 다른 시각적 경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질서 속에 숨겨진 잔인할 정도의 무질서, 즉 Tempest within the tempest, 폭풍 속의 폭풍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조톤의 질량이 소용돌이치는 그 내부에서 실타래처럼 엉킨 가스 필라멘트들이 벌이는 기괴한 춤사위는 대적점의 생존을 지탱하는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적점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넘어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난류의 소용돌이 속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는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기하학적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먼 거리에서 혹은 지구의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목성의 대적점을 바라볼 때 그것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거대하고 매끄러운 붉은 보석처럼 보입니다. 그 형태는 완벽한 타원을 그리며 유유히 목성의 남반구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혼돈보다는 오히려 기묘한 질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그 붉은 장막의 가장자리로 다가가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을 때 우리가 수세기 동안 품어왔던 그 정적인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노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적점의 실체는 매끄러운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억 개의 실타래가 뒤엉켜 요동치는 말 그대로 지옥의 소용돌이이자 질서와 무질서가 기괴하게 공존하는 거대한 라비린토스 미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우주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필라멘트의 춤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주노 탐사선에 탑재된 주노캠, 주노챔, 이 전송해온 고해상도 이미지들은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적점의 표면은 결코 단일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느다란 구름 줄기들, 즉 필라멘트, 필라멘트들이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의 혈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은 대적점의 거대한 회전 방향을 따라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주위의 흐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고, 어떤 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역류하며 주변의 대기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류는 우리가 지구의 대기에서 보던 그 어떤 기상현상보다도 복잡하고 거대했습니다. 이 필라멘트들의 춤사위에서 발견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대적점 내부에 폭풍 속에 폭풍들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엔진 내부에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소용돌이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전체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플레이크, 플레이크스,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마치 대적점의 가장자리가 찢겨 나가거나 외부의 작은 폭풍들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을 띱니다. 실제로 주노는 대적점이 목성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작은 백색, 오발 폭풍들을 마치 거대한 포식자처럼 통째로 삼켜버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작은 폭풍들이 대적점의 강력한 중력과 회전력에 이끌려 내부로 흡수될 때 그들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적점 내부의 필라멘트들과 뒤섞이며 자신의 에너지를 대적점에 전이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마찰과 회전의 변화가 대적점의 생명을 연장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물리학적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구의 상식으로 볼 때 폭풍 내부에 이토록 많은 난류와 반대 방향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은 폭풍이 곧 흩어져 소멸할 징조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들이 충돌하면 에너지는 분산되고 구조는 와해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적점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수많은 필라멘트들과 작은 소용돌이들이 만드는 혼돈이 오히려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지탱하는 골격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밧줄이
수많은 가느다란 실들로 꼬여 만들어지듯 대적점의 거대한 회전은 이 수많은 미세한 흐름들의 합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이 필라멘트들은 서로를 밀고 당기며 폭풍의 외곽벽을 더욱 단단하게 응축시키고 내부의 에너지가 밖으로 무질서하게 발산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유체역학적 감옥을 형성합니다. 이 필라멘트들의 색깔 또한 중요한 과학적 단서를 제공합니다. 대적점의 중심부는 짙은 붉은색을 띠는 반면 필라멘트들이 격렬하게 뒤섞이는 주변부는 분홍색, 주황색, 심지어는 유백색에 가까운 다양한 색조를 보입니다. 이는 대적점 내부에서 물질의 수직 및 수평 이동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목성 깊은 곳에서 올라온 인과 황 화합물들이 태양의 자외선과 만나 붉게 변한 후 이 필라멘트들을 타고 폭풍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주노의 관측에 따르면 이 필라멘트들 사이사이에는 우리가 암모니아 얼음이라고 부르는 미세한 입자들이 섞여 있으며 이들이 빛을 반사하고 굴절시키며 대적점 특유의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대적점의 화려한 무늬는 단순한 색칠이 아니라 화학 반응과 물리적 운동이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우주적인 유화인 셈입니다.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필라멘트들의 움직임은 목성의 자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성은 약 10시간에 한 번이라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자전합니다. 이 압도적인 자전 속도는 코리올리 효과, 코리오리스 에펙트를 극대화하며 대적점 내부의 필라멘트들이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휘어지게 만듭니다. 주노가 포착한 영상 속에서 필라멘트들은 마치 거대한 태엽 장치 속의 부품들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필라멘트는 대적점의 핵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그 필라멘트 안에서 다시 작은 기류들이 자전하는 식의 프랙탈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층적 회전 구조는 대적점이 외부의 강력한 제트 기류, 제트 스트림스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적점의 생존 전략에 대해 깊은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적점 주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강력한 동서 방향의 제트 기류들이 존재합니다. 이 기류들은 대적점을 위아래에서 맷돌처럼 압박하며 뭉개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대적점 내부의 필라멘트들은 이 외부의 압박에 맞서 마치 베어링처럼 작동합니다. 외부 기류의 에너지를 받아들여 내부의 작은 소용 도리들로 분산시키고 이를 다시 전체의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이 과정은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역학적 평형의 사례입니다. 네이사의 과학자들은 주노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 필라멘트들의 춤이야말로 대적점이 350년 넘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목성의 상징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정한 비결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필라멘트들의 춤이 항상 조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노는 대적점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후크라고 불리는 기묘한 구조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필라멘트들이 급격하게 꺾이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지점으로 이곳에서는 지구의 그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한 난류가 발생합니다. 이 난류는 목성의 대기 상층부로 엄청난 양의 열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목성의 상층 대기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보다 훨씬 더 뜨거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적점의 필라멘트들이 만들어내는 이 강력한 음향파 (acoustic waves) 혹은 중력파 (gravity waves) 때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대적점 내부의 이 혼돈스러운 춤사위는 단순히 폭풍 내부에 머물지 않고 행성 전체의 대기 온도를 조절하는 거대한 에너지 방출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필라멘트들의 드라마는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철학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돈을 질서의 파괴라고 생각하지만 대적점의 내부에서는 혼돈이 곧 질서의 유지 장치였습니다.
수조톤의 가스가 필라멘트가 되어 서로 엉키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그 기괴한 춤은 목성이라는 거대 행성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표현하는 가장 웅장한 방식이었습니다. 주노캠의 렌즈를 통해 본 그 붉은 소용돌이의 속살은 차가운 물리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 공간에서조차 얼마나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생명력, 비록 무생물의 운동일지라도 이 꿈틀거릴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강력한 춤사위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토록 정교한 에너지 순환 구조와 강력한 필라멘트의 결속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점은 인류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노가 포착한 필라멘트들의 격렬한 움직임은 어쩌면 이 거대한 괴물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대적점의 화려한 내부를 뒤로하고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직면한 가장 당혹스럽고도 슬픈 수수께끼를 마주해야 합니다. 왜 이토록 깊고 무겁고 강력한 폭풍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며 야위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대적점의 수축, 그 속에 숨겨진 우주적 종말 혹은 진화의 서막으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든 위대한 존재에게는 종말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진화인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목성의 대적점이 얼마나 깊은지, 그 내부의 열기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대적점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폭풍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적의 괴물에게도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인류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대적점은 그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꾸준하게 관측되어 온 천문학적 이정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여 년간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붉은 눈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의 변화를 넘어 우리가 알고 있던 목성의 상징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우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적점이 직면한 가장 기묘한 수수께끼인 수축의 수수께끼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세기 후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천문학자들이 스케치하고 기록한 대적점의 규모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의 기록에 따르면 대적점의 가로 길이는 약 40,000km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실감 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의 지름은 약 16,107km입니다. 즉 150년 전의 대적점 안에는 지구 3개가 나란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광활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라기보다는 행성 위에 얹어진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1979년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을 지나갈 때 측정한 대적점의 길이는 약 23km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허블 우주 망원경과 주노 탐사선이 측정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대적점의 길이는 약 16km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지구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 허리둘레가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이 수축 현상은 기상학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대적점은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의 열기 엔진은 여전히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겉모습은 야위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대적점이 결국 20년이나 30년 안에 완전히 소멸하여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류는 수세기 동안 밤하늘의 동반자였던 거대한 붉은 눈을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노가 보내온 최신 데이터는 이 상황을 단순히 죽어가는 과정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물리학적 현상이 숨겨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대적점이 옆으로 줄어드는 대신 위아래로는 오히려 더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과학자들은 키가 커지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들자면 둥글고 넓적했던 팬케이크가 점점 좁아지면서 원통형의 높은 케이크나 굴뚝 같은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와도 vorticity, 보존 법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풍의 회전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로폭이 좁아지면 그 에너지는 수직 방향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점은 자신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에 저항하며 남은 에너지를 행성 내부 깊숙한 곳과 대기 상층부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적점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대한 괴물을 압박하여 폭을 줄이게 만드는 것일까요? 나사의 주노 연구팀은 대적점 주변을 흐르는 강력한 제트 기류와 주변의 작은 폭풍들과의 상호작용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적점 가장자리에서는 플레이킹 플래킹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대적점의 붉은 구름 조각들이 마치 껍질이 벗겨지듯 찢겨나가 주변의 기류 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대적점이 주변의 작은 소용 도리들과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혹은 반대로 그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마찰의 결과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플레이킹 현상이 대적점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대적점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쳐내는 다이어트 과정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적점은 정말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성의 대기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더 깊고 날카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목성의 대기 온도가 수십 년에 걸쳐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대적점의 에너지원인 내부 열기와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수백 년 주기로 반복되는 목성의 자연스러운 기상 사이클의 일부일 뿐이며 언젠가 다시 거대해질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만의 우주적 상상력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붉은 눈이 사라진 목성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점의 수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냉혹한 진리입니다. 수억 년을 버텨온 행성조차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표면의 거대한 폭풍조차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운명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대적점이 설령 미래에 사라진다고 해도 그것이 남긴 과학적 유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이 작아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얻은 데이터는 지구의 기후 변화와 대기 역학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적점이 옆으로 줄어들며 위로 솟구치는 그 기괴한 변신은 극한의 환경에서 유체가 어떻게 에너지를 보존하고 형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우주적인 교과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적점의 마지막 수수께끼를 향해 나아갑니다. 수축하고 뒤틀리고 깊은 뿌리를 내린 채 뜨겁게 타오르는 이 거대한 폭풍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사가 대적점 내부에서 발견한 이 모든 놀라운 사실들은 단순히 목성이라는 행성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를 넘어 저 멀리 외계 행성들의 대기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많은 폭풍과 기상현상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장대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대적점의 발견이 인류의 과학적 지평을 어떻게 넓혔으며 목성이라는 이 거대한 실험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대적점의 비밀은 이제 목성을 넘어 온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목성의 대적점 상공을 비행하며 보낸 데이터들은 단순히 하나의 행성에 대한 지식을 보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천문학의 기초, 특히 가스 거대 행성이라는 존재를 정의하던 모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함을 의미하는 거대한 과학적 혁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적점의 깊은 뿌리, 그 안에서 박동하는 열기 엔진, 보이지 않는 질량의 집중, 그리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필라멘트의 춤은 하나의 거대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역동적이며 행성 내부와 대기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장대한 여정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대적점이 우리에게 남긴 과학적 유산과 이것이 인류의 미래 우주 탐사에 어떤 지평을 열어주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려 합니다. 우선 준호의 발견은 행성 과학의 고전적인 모델이었던 천층 대기 모델, Shallow Atmosphere 모델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목성과 같은 가스 행성의 기상현상은 오직 행성 표면에 아주 얇은 층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내부의 거대한 압력과 고온의 환경은 대기 흐름과는 분리된 정적인 영역일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점이 500km라는 압도적인 깊이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제 목성을 층이 나뉜 케이크가 아니라 거대한 대류의 용광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적점의 하부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상층부의 폭풍을 지탱하고 폭풍의 회전이 다시 내부의 질량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순환 구조는 가스 거대 행성의 내부 역학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강력하고 깊숙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비단 목성뿐만 아니라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스 행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곧바로 외계 행성 엑소플래닛 연구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인류는 현재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목성과 유사하거나 훨씬 더 거대한 가스 행성들입니다. 특히 항성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극도로 뜨거워진 핫 주피터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목성의 대적점은 최고의 실험실이자 로제타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점 내부의 열기 엔진 작동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게 된다면 수십 광년 떨어진 외계 행성에서 포착되는 미세한 빛의 변화만으로도 그 행성 내부에서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행성이 어떻게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목성은 이제 우리 태양계의 한 행성을 넘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가스 거인들의 표준 모델, 스탠더드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준호 탐사선이 대적점의 질량 집중을 발견한 것은 행성 내부 구조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폭풍 자체가 중력적 실체를 가진다는 사실은 가스 행성의 내부가 우리가 생각하듯 매끄러운 기체의 연속체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대적점처럼 질량이 집중된 구역들이 행성 곳곳에 존재한다면 목성의 내부는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들이 서로 중력적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기하학적 전쟁터일 것입니다. 이는 목성의 핵이 고체인지 혹은 액체 금속 수소의 형태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대적점이 보여준 질량의 역동성은 목성의 깊은 내부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물질의 흐름이나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할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적점 탐사가 우리 인류에게 준 철학적 충격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자 유일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가진 특별한 장소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목성의 대적점은
지구의 기상학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에서도 질서와 혼돈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는 폭풍, 지구를 삼키는 크기, 우주 공간까지 뻗어나가는 깊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자연의 위대함을 상징합니다. 대적점은 우리에게 우주에는 너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질서가 존재한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사의 주노 임무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가 남긴 데이터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과학자들에 의해 분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노의 뒤를 이어 유럽 우주국 ESA의 주스 주아이스 탐사선과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가 목성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적점을 넘어 목성의 위성들, 특히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점쳐지는 유로파의 지하 바다를 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새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목성의 상징인 그 붉은 눈, 대적점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압도적인 경외감은 결코 퇴색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성의 대적점 내부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스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5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때 응축되었던 태고의 에너지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현장이었고, 물리학과 기상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자연의 기계였습니다. 비록 대적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수축하며 그 형태를 바꾸고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닿아 있는 목성의 심연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적점의 수축이 소멸을 의미하든 혹은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의미하든 그것은 우주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약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적점을 바라볼 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멀리 떨어진 행성의 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태양 아래에서 태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시간을 견뎌온 우주적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나사가 대적점의 붉은 장막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부의 진실은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치명적인 방사능과 압도적인 중력을 뚫고 들어가 그 너머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이 장대한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목성의 저 장엄한 소용돌이를 떠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속 640km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500km 아래의 뜨거운 열기가 소용돌이의 심장을 박동시키고 있을 그곳,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그 금단의 구역에서 자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뜨겁다. 당신은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대적점의 비밀은 이제 우리 지식의 일부가 되었지만 우주는 여전히 더 많은 비밀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노가 열어준 그 좁은 틈을 시작으로 언젠가 저 거대한 가스 거인의 중심부 그리고 태양계 너머의 더 먼 심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적점 탐사는 끝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거대한 여정의 서막일 뿐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저 붉은 눈이 완전히 감길 때까지, 아니 그 너머에 새로운 눈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의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는 넓고 진실은 항상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으니까요.